BJ 이하나고요. 박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사례를 가지고 상담을 해드릴 텐데 오늘은 중고로운 평화나라, 평화로운 중고나라, 중고나라 사기입니다. 상담 사례는요, 저는 BJ가 되고 싶어서 준비 중인 예비 BJ예요. 방송 장비가 필요해서 중고나라에 검색했더니 제가 필요한 마이크를 파는 글이 있더라고요. 게시글에 올라온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제품 사진 보내달라고 했더니 제가 원하는 제품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와 본인의 신분증 사진도 보내줬어요. 그런데 사기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돈을 받자마자 제 카톡과, 돈을 보내신 거구나. 제 카톡과 제 전화를 모두 차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치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쳐봤더니 저와 같은 피해자가 꽤 여럿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이게 사기인 거는 맞아요. 나를 속이고 나한테서 경제적인 이득을 받아갔잖아요. 애초에 이 사람은 나한테 물건을 팔 생각이 없었어요. 나를 속여서 그 돈을 뜯어내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 특히 네. 이제 자기의 팔겠다는 물건 란에 그 사진과 물건 사진하고 전화번호 막 이런 걸 올리는데 연락은 그 전화번호는 안 하죠. 보통 카카오톡 아이디로 해요. 왜냐면 그 번호가 자기 게 아니거나 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사기 피해를 당하신 거는 맞기 때문에 네. 관할 경찰서, 그러니까 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고소장을 쓰시든지 아니면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네. 사이버 범죄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중요하게 지참하셔야 될 거, 본인 네. 신분증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계좌 이체했다는 이체 확인증, 그다음에 그 사람이 올린 그 물건에 관한 캡처 있잖아요. 네. 인터넷 사이트 캡처 자료 같은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경찰서 갈 때 챙겨야 할까? 혹은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첨부해야 될 것들이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사람이 뭐 구속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구속이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사람이 그 전에 전과가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수십 명, 수백 명을 상대로 이런 범죄를 해서 죄질이 아주 나쁘거나 네. 그럴 때 이 사람이 구속이 되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좀 약하게 받으려면 합의를 꼭 해야 돼요. 피해자들과 합의를 꼭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배째라, 난 몸으로 때우겠다. 그게 아닌 이상은 합의를 먼저 그쪽에서 시도를 해올 거예요. 가해자 쪽이. 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기소가 되면 형사 절차 내에서 제가 이런 피해를 받기 때문에 배상해 주세요.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라는 신청이 있는데 그 신청을 통해서 배상명령을 받아 놓으시고 배상명령 결정을 꼭 받아 놓으시고 만약에 그거를 놓치셨다. 그러면 민사소송도 가능하세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으로 민사 판결문을 받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실제로는 약간 형사소송 할 때 해놓는 게 더 그럼요. 그게 네. 훨씬 쉽죠. 배상명령 잊어버리지 말고 꼭 하셔야겠네요. 자, 이거 더치트라는 사이트가 있네요. 네. 그 사람이 올려놓은 전화번호든지 뭐 이런 거를 올리면은 사기 전적 이 사람이 우리한테 사기 쳤다라는 게 다 뜬대요. 더치트라는.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그 사이트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하기 전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꼭 확인을 해보세요. 자, 두 번째예요. 이 사람이 보내줬던 제품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이 모두 본인 게 아니었어요. 도용이었습니다. 저한테 사기친 것과는 별도로 이 부분은 고소가 안 되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고소를 안 해도 네.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도용했으면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그 사실도 다 수사해서 올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소를 할 때 공문서 부정행사죄, 이게 주민등록증의 공문서잖아요. 이거를 부정적으로 행사했다 해서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이제 기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주민등록증을 내가 그 가해자가 훔쳤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서 주웠다. 그러면은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또한 같이 처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뭐가 떨어져 있는 걸 주워가지고 이거를 갖는 것도 범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점유이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물건이 아닌데 분실물을 주웠으면은 재산 가치가 있는 분실물을 주웠으면 우체통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네. 경찰에 가져다 두거나 아니면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길에 떨어진 것도 함부로 주우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길에 진짜로 10,000원이 떨어져 있어서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갔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대요.
근데 거기 있는 CCTV를 음. 보고 그렇게 연락이 온대요. 근데 진짜로 돈 10,000원이 떨어져 있는데도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 요즘은 CC 카메라 때문에 네. 돈 줍는 것도 하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현금 지급기에 누가 돈 찾고 놔두고 그냥 간 거 있잖아요. 아, 이거는 100% 그거는 걸린다고 100%예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현금 지급기 그 내부에 카메라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 찍혀요. 다른 사람이 중고거래 물품으로 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서요. 물건을 안 보내서 수사 중인데 이건 저도 피해자잖아요.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라는 해콩님께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고 거래 물품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이거 팔게 너 돈 보내 하고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상박 사기네요. 네. 이런 경우가 요즘 좀 심심찮게 발생을 하는데 네. 이럴 때는 그냥 은행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은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왜냐면 내가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 잘못 입금된 건데 저한테 돌려주세요 라든지 해서 이거를 돌려줘 버리면 네. 나중에 그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어요. 맞아. 그런 경우 있어요. 길에서 있잖아. 저 급하게 뭐 부산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통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서요. 혹시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10만원 입금해 드릴 테니까 그 10만원 좀 찾아서 저 주실래요?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부산 내려가셔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제 계좌번호 이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10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만원 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갖고 갔어. 그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요. 심지어. 길에서 만났으니까. 근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 온 거야. 이거 중고거래 사기로 당신 그쵸. 통장으로 10만원 들어갔잖아요. 경찰서 나오세요. 근데 이 사람은 저 길에서 만난 사람이 그랬는데요. 그러면 안 그걸 돼요. 입증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어. 입증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아니 요즘 그런 식으로 돈을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게 어딨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네. 공범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런 걸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다 그러면 일단 의심부터 하시고 은행에 전화해서 신고하세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결백하다는 거를 증거를 남겨야 돼요. 네. 그래서 차라리 누구한테 돈 10,000원을 그냥 주면 줬지 절대 본인 계좌로 해서 돈 받아서 넘겨주는 거 절대 그렇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억울한 게 그런 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경계심 없이 그렇게 해주셨다가 네. 공범 취급받고 손해배상이라고 그 돈 내놓으라는 어. 소송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합의를 내가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진짜 제 주변에 그렇게 해서 되게 억울하게. 그럼요. 근데 구속까지는 안 되는데요, 해콩이. 그렇죠. 하지만 내가 합의를 봐야 되거나 내가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채팅창에 유나님이 맞아요. 차라리 차비하라고 3만원 그냥 주는 게 낫습니다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그 외국 여행을 갔다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트렁크가 안 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비행기를 타면서 큰 돈을 갖고 있으니까 트렁크에 넣어놨는데 아하. 출입국 거기에서 트렁크에 돈이 들어있어요. 그 트렁크가 비행기를 안 타고 묶인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엄마는 공항에 내렸는데 돈이 한 푼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무슨 핸드폰 결제 이런 게 안 되는 때니까 우리한테 전화했는데 우리는 또 다 전화를 안 받았던 거야. 그래서 진짜 공항에서 사람들한테 저 송금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집에 무사히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게 미덕이었어. 그렇죠. 요즘은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호의를 그렇게 악용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호의가 많이 악용이 돼요. 그러니까요. 항상 네. 경계하셔야 돼요. 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자, 중고나라 관련 사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해드렸어요.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아프리카TV에서 생방송이 되고요.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고요. 박사님 변호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주세요. 기다릴게요.